세계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지금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V자로 가느냐, W자로 가느냐. V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완벽한 V자로 갈 거냐, 아니면 완벽하진 않지만 V자 같은 모양으로 갈 거냐, 아니면 W자 반등으로 갈 거냐. 그냥 더블 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 사이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요것들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트리거는 결국 두 가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뭘까요? 코로나겠죠. 코로나 이슈가 완벽한 V자 내지는 뭐 완벽하진 않지만 V자에 가까운 반등, 아니면 W자, 요것들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지금 백신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뭐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바이든과 트럼프의 빅딜이 이루어지지 않고 트럼프가 계속 고집하면서 부양책도 딜레이 되어지고 경제 봉쇄도 잘 안 되고 의료 시스템 붕괴가 막 차곡차곡 이루어지면서 동부와 서부에 굉장히 큰 리스크, 충격들이 오게 된다면 결국엔 더블 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일단 골드만삭스는 예상보다 좀 센 V자 반등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이유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골드만삭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예측치가 아니라 골드만삭스가 이제 V자 반등에 대한 네 가지 가능성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대선 결과를 반영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V자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바이든에 대한 기대치죠. 바이든의 기대치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경기 부양책.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경기부양책에 대한 액수가 훨씬 크잖아요. 공화당은 5천억 달러,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 이 정도를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이든이 내년부터 임기 4년 동안에는 막대한 경기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이건 이제 가정입니다. 가설입니다. 정말로 바이든이 경기부양책을 화끈하게 밀어붙인다면 V자 반등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생각보다 경기부양책을 크게 실행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빅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딜레이 될 경우에는 V자 반등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골드만삭스의 주장은 뭐냐 하면, 어찌됐든 간에 바이든이 경기부양책을 할 텐데 2021년 1월 달에 분명히 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규모는 한 1조 달러 정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루웨이브 상태가 아니잖아요.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에서 본다면 2조 2천억 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1조 달러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가 된다면 완벽한 V자는 아니겠지만 올 초 3월달, 4월달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센 V자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치를 발표한 것들을 보면 올해 GDP를 3.5% 보고 있고요. 2021년은 5.3% 확장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반등이죠. 그리고 나서 2022년에 3.8% 정도를 예상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올랐다가 수렴하는 거죠. 요 내용은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모든 패턴을 보면 V자 반등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 이후에 수렴한다고 얘기했죠. 그 얘기를 이제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슈팅이 나왔다가 수렴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존의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강력한 V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바이든 시대에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V자 반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뭐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지금 백신에 대한 기대치들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에 어제 모더나가 백신에 대한 이제 3차 임상에 대한 결과치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이자가 발표했을 때보다는 지금 강력하게 반등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 리스크의 상황을 가정하고 하락을 예상했을 때의 기조로 본다면 하단을 받치고 있는 것이면 분명하죠.
예, 사실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모더나 이슈 때문에 지금 하단을 계속 받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시장이 백신 그 자체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이제 백신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겠죠. 여러 기업들 또 연구단체 옥스퍼드도 남아있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백신에 대한 이슈들을 빵빵빵빵 터뜨릴 텐데 실패만 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실패는 안 하겠죠. 실패할 만한 이야기들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본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단을 받치면서 좀 리스크를 상쇄하는 뭐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오면서 결국은 2021년 1월 내년 1월 달에 하나 정도는 백신의 어떤 승인에 대한 기대감들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전방 근로자들,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되겠네요. 군인들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이제 최전방 근로자들, 그 다음에 고령자들, 기저질환자들 이런 분들을 이제 먼저 맞추고 나서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 결국에는 상반기 때 대량 생산을 했을 테니까 접종을 하는 뭐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뭐 시나리오를 잡는 게 좋으냐면 일단 내년 상반기는 좀 어수선할 거예요. 내년 상반기에 시장이 움직인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는 기대치 갖고 움직이는 거고요. 내년 하반기는 기대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수치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더라도 내년의 상반기와 하반기는 다르게 간다. 다른 모양 때문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신흥국은 어떻게 되느냐? 신흥국은 다릅니다. 신흥국은 선진국처럼 가지 않죠. 백신에 대한 수혜는 2022년에 가야 되니까 직접적인 이슈에 대한 수혜는 신흥국들이 쉽지 않을 것 같고 단 베트남은 아무래도 지금 확진자가 인도네시아나 인도에 비하면 굉장히 적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베트남이 제조업의 가동률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베트남 정도는 한번 좀 움직일 만한 여력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 번째 골드만삭스가 분석한 뭐 V자 반등 이유는 실업률도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실업률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날 겁니다. 서비스업도 시작해서 여행, 숙박, 요식업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원래의 방향대로 갈 수 있는 뭐 포인트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이제 일자리가 늘겠죠. 그럼 실업률은 회복이 되어지는 거고 제조업도 회복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고용이 확장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V자 반등에 대한 여력들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로 주장하는 건 기업의 부도율입니다. 부도율이 낮다라는 거죠.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로에 가까운 금리 0에서 0.25%의 금리를 미국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는 기업의 부도 자체가 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금리가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년입니다. 내년에 한정돼서 본다면 기업 부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요소들 때문에 V자 반등도 뭐 완벽한 V자가 아니더라도 V자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역시 키는 트럼프와 바이든이 가지고 있다. 요 이제 앞으로 2주간의 리스크의 상황에서 지렛대를 어떻게 사용해서 합의를 하고 정권 이양에 대한 가시적인 그림이 나타나냐. 그리고 바이든이 정권을 이양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적인 딜레이, 타임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2주를 잘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